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주도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한국이 선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책임지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로 한국으로서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안보리 진출입니다. 안보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은 1996년부터 1997년 처음으로 안보리에 입성한 데 이어 2013년, 2014년에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했습니다.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는데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일본과 함께 삼각 공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국이 같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 있고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서 직접 다룬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이어지는 임기 중 한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25개 산하기구의 의장국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한미일이 처음으로 나란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한 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일본에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 터널에 어제 6,000톤의 바닷물 주입을 마쳤습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 마지막 단계로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 만에 해저 터널에 6,000톤의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放水トンネルが約6000立方メートルですので、単純計算でいくと20時間ぐらいですかね。 해저 터널에 남아있는 굴착용 중장비들만 철거하면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는 끝납니다. 오염수 정화와 희석에 필요한 대형 수조 공사가 일부 남아있는데 도쿄전력은 이달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다음 달부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原子力規制委員会による使用前検査、それから IAEA の本年前半に出され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包括報告書の発出などを経てですね、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 도쿄전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부터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133만 톤인데 앞으로 최소 28년 동안 이 방사성 오염수가 끊임없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 포괄적 검증 절차를 완료했고 이달 중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자진 출두했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도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송 전 대표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층 민원실에서부터 출입이 막혔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기자회견만 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전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 전 대표가 오늘 아침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만나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은 상황에서 압박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출석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정치적 행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역 의원 누가 돈 봉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직전인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또 이튿날인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29명 의원의 국회 본청 출입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12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하루 만에 임명과 사퇴로 민주당을 혼돈에 몰아넣은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시작도 못하고 당내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추념식 직후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대표에게 다가가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는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이래경 위원장의 추천 경위와 검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논란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조차 임명 하루 전 이름을 전해 들었는데 3평 정도만 공유받았다고 할 정도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자리에 있는 한 당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대표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쪽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래경 임명에 항의한 최원일 전 함장을 향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도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차라리 내부 인사로 혁신위를 꾸리자는 제안까지 다시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혁신 작업은 시작부터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까지 상향폭은 완만하게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1%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예상치 1.7%보다 0.4%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둔하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Global growth is slowing sharply in a synchronized fashion. This year, 70%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see weaker growth relative to last year. 세계은행은 내년에도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긴축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글로벌 금융 개혁에 따른 은행 부문의 압박,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악재가 쌓이면서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길어질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Rising interest rat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especially those with weaker credit ratings.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6%에서 올해 0.7%로 크게 둔화할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국도 올해 1.1% 성장한 뒤 내년에는 0.8%로 둔화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 금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월에 발표한 예상치에서 1.3%포인트 올린 5.6%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난 뒤 경제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소비 지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좋아지면서 동아시아의 경제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전망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